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석훈입니다. 제 책 죽음과 친해지는 삶 심층 심리 학습 소설의 5번째 소개 동영상 강연이 되겠습니다. 제 책은 지금 인쇄소에 들어가기 직전이고요. 오늘 제대로 인쇄가 시작이 되길 바라는데 그럼 다음 주에는 시중에 풀릴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제 책의 전체 그 장들에서 4번째까지 봤고, 오늘 보실 장은 5째 장으로 나의 겉보다 내 안의 어둠을 밝혀야 진짜로 밝혀진다라는 좀 긴 제목을 달았습니다. 모든 장의 제목이 의미심장합니다만 이것 역시 그러합니다. 이번 장 5장의 세부절 내용들은 또 이러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나라야마 부시코라는 예전에 유명한 일본 영화 한 편을 예시로 들면서 이 책의 논의가 그 이전에 자기 성찰과 자기 실현 등등의 논의에서 죽음이라는 이슈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또 본격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건드리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의 장은 자기 성찰보다는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훨씬 더 집중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5째 장은 이건 잘못 썼네요. 4장이라고 잘못 썼네요. 5째 장입니다. 5장은 죽음으로 접근해가는 그 전초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온 세부 절들의 내용들을 보시면 이런 것들을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 5장에는 죄송합니다. 4장이 아니라 5장에는 새로운 나, 낮은 것, 살아내지 못한 부분, 약한 것 등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나를 발견하지 않고 지나간 해는 한 해도 없었다는 말은 칼 융 선생이 하신 말씀을 제가 말을 살짝 바꾼 것입니다. 본의에서 어긋나지는 않습니다만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초반에도 이것하고 비슷한 우리의 성장과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늘 새로운 자신이 어디선가 뛰쳐나와서 새로운 면모를 펼치고 세상과 적응하면서 다른 자신의 특성, 재능, 약점, 강점을 드러내면서 조금씩 변화하면서 성장해가는 존재라는 그러한 이해가 이 말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년 조금씩 바뀌어왔다는 것이죠. 바뀌는 게 다른 사람이 됐다는 게 아니라 전과는 다른 뭐가가 추가돼서 전과는 다른 더 성숙하거나 더 강하거나 아니면 더 못돼졌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차원에서 변화하는 존재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변화하는 우리 안에는 늘 좋은 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낮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장의 제목은 어둠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제가 이 측면을 간과하진 않았습니다만 이번 5장에서는 낮은 것, 어두운 것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낮은 것, 어두운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안에 숨겨진 것은 지금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무의식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것들은 잠재되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끄집어내지 못한 것은 살아내지 못한 것들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살아내지 못한 것들이 많으면 그 사람은 위축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고 쪼그라들고 결국은 그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종교가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천지신명으로부터 하느님으로부터 이런 기회를 삶의 기회를 받았는데 내 안에 온갖 잠재력이 다 잠재력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다 포함해서요. 다 담겼는데 내가 그것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끄집어내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고 그냥 쫄아가지고 맨날 눈앞에 있는 계산만 하다가 늙어 죽게 됐다 그러면 신께서 주신 내 일생 전체에 대해서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죄의식이라는 말은 이제 제가 쓴 말은 아닙니다. 다른 유명한 작가의 말을 제가 빌렸고요. 그래서 여기 이 5장, 이 4장 아니라 5장의 제목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두워지기 위해서 사는 건 당연히 아니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해지고 밝고 건강하고 웃으면서 즐겁게 살고 싶죠. 그렇지 않은 생물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근데 진정으로 그렇게 되고 싶다면 밝은 척 맨날 해봤자 별로 소용없고 진짜 밝아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엄존하는 어두운 것들을 밝혀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엄존하는 어두운 것들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에요. 새로운 나, 튀어나올 어떤 가능성들, 낮은 것, 살아내지 못한 부분, 우리 안에 약한 부분, 어두운 부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제가 좀 시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이 성장하는 것을 이제 자아실현이라는 그런 개념으로서 하나의 씨가 이렇게 거대한 나무로서 성장하는 그런 이미지를 제공하면서 설명했었습니다. 고대 철인께서. 우리는 성장하면서 결국 예를 들어서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런 식으로 보자면 그냥 현실적인 생존하는 수준에서 이렇게 자기를 실현하고 자기보다 더 초월적인 존재가 되는 것까지 뻗어나가는 자신을 상상할 수도 있고, 융심리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자신의 개성을 밝혀서 결국 커다란 인간이 되는 대인으로서까지 자라는 그런 경지를 생각할 수 있고, 그런 경지는 결국은 저 하늘에 맞닿고 나뭇잎이 뻗어나가서 상징적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천국까지 이렇게 인사를 하는 그런 경지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자신의 삶을 마감할 수 있다면 성공한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노자 선생님도 불렀습니다만 여기서 노자의 높은 것과 낮은 것이라는 대조적인 개념을 이쪽 하늘 쪽에다 높은 것을 배치시킴으로써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이제 왕자와 재봉사는 옛날 얘기 좋아하는 얘기인데 오늘 여기서 말씀드릴 시간은 없네요. 어쨌든 왕자는 고귀한 성스러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재봉사는 세속적인 현실에서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그런 현실과 그 숭고한 삶의 추구에 있어서도 낮은 수준엔 돈과 명예 정도가 있습니다만 높은 수준에서는 행복이라든가 영광, 이것은 이제 글로리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신께 또는 가장 숭고한 것에 다가가는 그런 경건한 영광 같은 것까지 포괄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밝은 것들 쪽으로 자꾸 뻗어나가는 그런 기운을 이미지로서, 나무 이미지로서 보여드렸는데, 이게 우리의 전부냐 하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이 나무가 이렇게 자라기 위해서는요, 뿌리가 또 자라야 되죠. 우리 쬐꼬만 씨는 뿌리가 쬐꼬합니다만 나무가 키가 커가면 뿌리도 점점 아래로 뻗어갑니다. 얼마나? 엄청나게 뿌리도 자라죠. 이렇게 밑으로 뻗어나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건강하게 높게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토양 밑에 어두운 곳에 내리는 뿌리도 그만큼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뿌리가 성장하는 지면 밑에 어둠을 우리가 무의식이라고 상징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그 무의식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건 융심리학에서 제 책 전체에 걸쳐서 소개하는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내가 돌보지 않고 내가 미처 몰랐던 내 안에 무의식의 나의 외면된 부분들을 그림자라고 얘기하고, 그 안에서는 동물적인 공격성에 의해서 뻗어나오는 악한 기운들, 굉장히 이기적인 것들도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보다 더 밑에 내가 자라오면서 계속 무시하고 억압하고 돌보지 않았던 감정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컴플렉스화해서 내 내면에 무의식에 숨어있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고, 이러한 억압된 컴플렉스 이외에도 나도 모르는 집단 무의식에서 나한테 이렇게 넘어 들어온 그러한 집단 무의식적 컴플렉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 지면 밑에 어두운 곳에 다 이렇게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극단은, 무의식의 극단은 상징적으로 지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캄캄한 그런 경지예요. 우리 안에 그게 있을까요? 전 그게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판단하고 있어요. 무작정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것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평생에 걸쳐서 겉으로 드러낸 많은 것들은 밝고 예쁜 꽃 같은 것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상상도 못했던 지옥 구덩이에서나 나왔을 것 같은 탐욕과 사악한 면도 분명히 있었고,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그게 어디서 왔을까? 계속 성찰하고 있는 것이 이 책입니다. 이걸 갖고 가는 게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삶이라는 것이고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없음을 부정하고 저 위에 밝은 가지, 꽃들만 내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나를 온전히 설명하는 게 못 됩니다. 나의 어두운 부분은 그냥 가리고 모른 척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이것은 진정으로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챕터 제목처럼 진정으로 밝아지는 것은 이 어둠을 밝히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밝히느냐? 용어로는
무의식의 의식화라고 얘기합니다. 의식화. 모르는 부분들이에요. 이것을 알아내는 것이에요. 얼마나 알아낼 수 있을까? 모릅니다. 저도 지금까지 십수년 노력했지만 요만큼 알아낼 수 있었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눈 닫고 모른 척하고 사는 것하고 이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파헤쳐 내려가는 것하고는 큰 차이를 만든다고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제 삶을 통해서 확신하게 된 것이고요. 한 그루의 나무가 뻗어나가려면 위로만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뿌리도 이렇게 똑같이 아래로 뻗어나갑니다. 우리는 이 전체를 나로서 인식하고 내가 밝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서 살다 가기를 원한다면 이것만 강조할 게 아니라 내 안에 이것들을 밝히는 시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 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것뿐만이 아니라 낮은 것도 중요하고 밝은 것뿐만이 아니라 어두운 것도 중요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 책, 이 책의 스승이라고 볼 칼 융 선생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미숙함을 수용하는 것은 죄와 같이 느껴지고 깊숙한 수렁에 빠지는 과오이자 퇴화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의 인격의 잘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 존재의 어느 한 구석이 썩어가도록 방치해 주는 것보다 훌륭한 일이다. 우리가 겉으로 잘 정돈돼서 나 언제나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별 흠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괜찮은 척하면서 자신의 고장난 썩어가는 부분, 내 안 어떤 컴플렉스는 못 본 척하는 것,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컴플렉스를 보려고 하면 거기서 혼란이 일어나요. 나의 추한 면모가 드러나거든요. 내가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나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 동요를 처리하느라고 피해를 입힐지도 몰라요. 일종의 모험입니다. 내가 흐트러집니다. 그러나 그 흐트러지는 위험을 용감하게 감수하고 내 내면의 어둠을 본다면 그러면 자신을 온전하게 통합하는데 조금씩 다가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겉보기에 그냥 깔끔하고 완전 무결한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며 살지 말고 내 안에 인간이라면 생물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을 어둠을 직시하고 그것을 밝히는 시도를 용감하게 하라는 것이 융 선생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책에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를 쓰고 또 제가 매우 존경하는 스승의 한 분인 미국의 이 인간 발달 단계설을 설파하신 정신분석학자 에릭 에리슨 선생의 연령 단계에 따른 성숙 그 과정을 보시면 이게 제가 그 약식으로 잠깐 보여드린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늙어 죽을 때까지 이제 8개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발전하거나 성숙해가거나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늘 이렇게 그 성장 과정에서 이런 대조되는 위기의 축에 우리가 봉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갓난아기 때는 엄마에 대한 신뢰와 불신이라는 두 가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태도의 양대 축 사이에서 갈등하고 힘들어하다가 가능하면 신뢰를 많이 쌓고 갈 때 이 아이가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각 단계마다 이렇게 성취해야 될 긍정적인 측면들과 그리고 가능하면 극복해야 될 부정적인 측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제가 표현해 놓은 신뢰, 자율성, 주도성, 근면, 정체성, 확립, 친밀감, 생성, 자아, 통합 같은 긍정적인 면을 많이 성취하고 내면화해야 건강한 사람으로서 자란다고 얘기합니다만 문제는 이쪽에 불신, 수치, 의심, 죄책감, 열등감, 역할 혼란, 고립, 침체, 절망 같은 것이 1도 없는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1도 없기는커녕 엄청나게 많죠. 자신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해본 사람 치고 자신 안에 내면의 성장 단계에서 이것을 발견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밝은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나의 성장에 평생을 걸쳐서 쌓여온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를 회방 놓고 나를 붙잡고 있고 나를 족쇄처럼 얽매고 있고 나를 부자연스럽게 하는지 그래서 나를 제대로 펼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지를 볼 때 그게 의식하고 우리 안에 내면의 어둠을 보는 것이고 낮은 것에 다가가는 것이고 그것을 밝히게 됨으로써 우리는 서서히 이것으로부터
해방돼서 이쪽으로 조금씩이라도 옮겨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를 보는 것, 나의 온전한 인격 전체를 보고 그것이 나라고 끌어안는 수용이에요. 내가 이렇구나. 나는 선도 있고 악도 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겸허해질 때 우리는 자신 안의 어둠을 조금씩 밝혀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으로 뻗은 이런 것하고 지옥에 마땅한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 이중적 존재예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모든 것을 다 품어야 된다는 얘기고, 품어서 결국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제 책에서 다가가고자 하는 단계가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 책에서 제시한 중요한 개념이 자결권이라는 것인데, 이 자결은 자살한다 자결이 아니라요. 써놨듯이 스스로 결정한다. 뭐 민족 자결주의 할 때 self-determination이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누가 실제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까? 우리한테 그런 권한이 있을까요? 이것은 20세기에서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국에서나 대두된 새로운 개념입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권리가 있는가? 매우 어려운 문제죠. 저는 제 책에서 이것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 권한이 주어져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치병에 걸린 고령의 환자라든가, 그래서 스스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의 고통을 종료시키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걸려서 앞으로 자기 자아를 완전히 잃게 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사람이라든가 등등 예외의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안락사를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된다는 주장을 제가 제 책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주장입니다만 저의 평생이 담겨있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 주장을 하려고 이 책을 썼습니다. 이번 5장에서는 그것을 조금 건드리고 나머지 6장, 7장에서 이 죽음 자결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를 하겠습니다. 왜 결국 죽음인가? 나를 깊이 알고 나의 높은 것과 낮은 것을 다 보고 의식화해서 끌어안고 결국에 이르게 될 단계는 누구에게나 죽음입니다. 자, 그것이 허무한 종료가 아니라 우리의 이런 모든 과업의 완성으로서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제가 제기하는 의문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